안녕하십니까. 시험이 끝나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막 끝난 상태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아마 지금은 시험의 긴장감 이런 부분들이 또는 공부하던 탄성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막상 시간이 지나고 또 공부를 막상 예전처럼 하려고 하면은 컨디션이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있었으니까 공부는 기본적으로 좀 열심히 한다 이런 기조는 가지시되 사정에 따라서 원래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성과를 낸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작년에를 비춰보더라도 작년에도 미리 이렇게 이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또 발표 났을 때는 막상 시험이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에 이제 공부된 정도들이 약간은 이제 다양성은 있는 상태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원래 시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조금 낮추고 혹시라도 안 되면은 미래를 대비하자 이런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되 약간 이제 자기에 대한 힐링하는 기간도 좀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느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한 2타임 아니면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누면은 그 중에 한 타임은 본인을 위해서 할애하는 것도 지금 시기에는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 육체적 피로가 본격적으로 몰려오는 시기가 원래 이제 진작에 시험을 준비해서 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피로가 이제 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3월 이렇게 되면 대단히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텐데 그때 마음을 잘 조절하시고 컨디션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약한 과목을 패턴을 시험에 쫓기지 않은 상태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교재를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T 자료를 좀 볼까요? 그 다음에 혹시 시험에 대한 결과가 조금 미진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자책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공부라는 부분이 또 성과가 나오는 시기들이 각각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래는 나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때를 한 번 더 기다리면서 열심히 노력을 기한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먼저 첫 페이지를 보십시오. 변시 스파르타와 운영 안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네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그래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게 원칙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제 학원에 그런 사정에 대한 전달을 하시고 자리를 동의하에 이렇게 비우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에 있습니다. 학습 진도는 강의 계획표가 나갈 테니까요. 강의 시간은 꼭 이렇게 빠뜨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체력이나 정신력 이런 부분이 약한 상태라서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휴식을 취하더라도 강의 시간에는 빠지지 마시고 강의 시간 외에 이제 휴식을 취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인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그래도 모의고사는 꼭 보십시오. 모의고사를 계속 봐야 잘 보든 못 보든 지금 시기는 중요한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모의고사를 보면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보완되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빠뜨리지 말자. 그래서 크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실강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 모의고사 빠지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룰만 잘 지키면은 지금 시기에 발표를 앞두고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혹시라도 동영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고 민법이 진행될 때 형법을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개인적 수요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지원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 말고 요청하시고 그 다음 모의고사 부분은 우리 룰대로 상위 30%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 룰은 그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은 다른 학원 실강 수강도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비용 들이고 시간 들이고 또 시간이 또 엉킴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특별한 부분은 설명드릴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체 커리큘럼 부분을 보겠습니다. 강사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번 그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이번에는 뭐 학생이 적다 이런 판단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정도 되면 50명 중반,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60명 이렇게 해서 아마 4층과 3층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민사법은 이관영 변호사가 다 감당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형사법은 정현석 변호사가 감당할 것인데, 왜 이렇게 이제 로스쿨 출신 강사들을 배정을 했는가 하면은 아마 이분들이 일단은 로스쿨 변호사 시험 성적이 두 분 다 1100점이 넘어요. 1100점이 넘고, 그 다음 정현석 변호사는 객관식이 141개를 맞았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그만한 수준은 대단히 이제 드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관영 변호사도 130개는 넘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는 거의 뭐 틀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퍼펙트하게 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기에 여러분한테 가장 도움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려고 애는 쓰지만은 구체적 사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로스쿨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주는 조언보다는 이 두 분이 해주는 조언이 훨씬 지금 시기에 여러분한테 맞는 조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행정법은 또 유준세 선생님이 해주시고, 헌법은 매년 이제 잡아는 놓지만은 발표한 다음에 또 다음 과정으로 이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한 적이 뭐 특별히는 없습니다. 특별히는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헌법은 발표한 다음에 하더라도 제가 가르쳐 보니까 뭐 충분히 합격하는데 그다지 지장이 없어서 차라리 헌법 시간을 민사법 쪽에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헌법은 사정이 되면 하고 아니면은 못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수강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뭐 이관영 변호사나 정현석 변호사 같으면은 정현석 변호사는 지금 책을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아마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름이 이제 낯설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로스쿨 가기 전에 학원에서 단연간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해보면은 되게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이고, 딱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이 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상업적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면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거예요. 책도 검토해 보니까 되게 좋게 잘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관영 변호사가 정현석 변호사를 이제 전진 배치한 이유는 이 부분들을 많이 좀 귀찮게 하십시오. 귀찮게. 이게 시간을 자꾸 내달라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면은 이제 두 분이 서면으로 채점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첨삭을 요구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꺼리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절대 안 하니까 서면으로 첨삭받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이렇게 한두 마디 주고받으면은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이 두 분하고 이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가시면은 공부하는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크게 착오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이 로스쿨 학생들, 변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질 부분은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이제 이 법을 접근하는 방식 내지는 뭐 전체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시행착오 때문에 공부가 더뎌지거나 또 한 해 늦어지거나 두 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 시행착오 부분은 초기에 바로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또 유익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많이 이렇게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오늘 공지가 됐겠습니다만 이관영 변호사가 오늘은 OT를 한 다음에 한 분 이렇게 해서 따로 상담 시간을 갖겠다. 오늘은 강의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니까 마음에 있는 이렇게 말라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바깥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바깥 사람들이 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시험이 얼마나 이제 가혹하고 이 결과를 얻자면 얼마나 고통을 스스로 이제 수험생들이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없고, 결과만 가지고 뭐 일반인들은 뭐 다 되는데 너는 왜 안 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바깥 사람들하고 얘기해서는 뭐 해결책도 없고 아니면 위로가 되는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렵게, 또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시험은 잘 봤지만은 그 과정이 느끼는 고통은 뭐 절절하게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시면은 그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제 조카 딸이 이번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객관식을 이제 제가 발표한 커트라인보다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저 형님의 딸의 이제 또 딸이 제 조카의 딸이 있으니까 제가 학년이 좀 높아가지고 제가 집안에서 막내인데 그래서 뭐 엊그제 울며 불며 전화가 왔어요. 엊그제가 아니라 어제네요. 근데 조카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얘는 다 붙는 시험에 저만 지금 망쳤다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을 경험한 사람들하고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아마 솔루션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하루 일정은 뭐 9시부터 10시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자. 아니면은 시험이 있는 날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쪽이면은 혹여라도 시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시험을 9시에 보면은 시험 보는 날 1시간 전에 이렇게 좀 나오세요.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시험 범위는 1시간 안에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좀 봐가지고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보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 다음 시간을 가지고 본 부분을 빠르게 보는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시험 보는 날은 꼭 겸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시험 볼 테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시험 본 날은 좀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페이스 조절을 해 가시면은 나름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팽팽하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강약을 조금 조절을 해서 텐션을 높이는 날, 그 다음 텐션을 조금 낮춰가지고 본인에 대한 휴식을 주는 날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는 게 컨디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민사 사령 스터디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민사법 사령 스터디 안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2월 7일부터 해서 이번에는 중간에 구정이 끼어서 이렇게 날짜를 부득이 2월 7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16일까지 하면은 딱 10주가 나옵니다. 그 다른 욕심은 버리시고 그냥 민사 사례 이걸 완벽하게 익히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은 나름 이제 발표가 났을 때 혹여라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많이 동시에 내가 합격권에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과목은 기본적인 부분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고 민사 사례는 그냥 이 과정이 끝났을 때쯤 되면은 합격 답안을 훌륭히 쓰겠다 이렇게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하나를 달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변호사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우리 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3번의 진행 방식은 원칙적으로 6명을 전제로 해서 한 개조를 편성하겠습니다. 진행에서는 주 3회를 진행합니다. 주 3회를 진행하는데 진행일은 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는데 주 3회를 진행할 때는 팀원들끼리 진행합니다. 팀원들끼리 진행하고 그 다음 진행 방식은 발제자가 그 문제에 대한 발제를 좀 하시고 그 다음 팀원이 자유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마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엉성하게 진행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걸 이제 걸러주는 장치가 있으니까요. 대신에 진행 시간은 한 회를 하면 1시간이 넘지 않도록 진행하시고 이 진행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도표를 내드리니까 그것만 하시면은 어느 날은 조금 길게 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짧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걸 전제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스터디한 부분에 대해서 매번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보겠습니다. 50점 분량으로 1시간 그렇게 해서 예컨대 스터디를 월화수 이렇게 했다면은 또는 월수금 이렇게 했다면은 그 한 범주에서 동일한 문제를 또는 약간은 변형할 문제를 토요일 날 출제를 해서 스터디에 대한 질이 확보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시험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오후 4시 시험이 끝나면은 변호사 강평이 이어집니다. 모범 답안을 또 배부를 해드리고 참여 여부는 자율이지만은 그래도 참여를 하십시오.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하실 때 제일 나쁜 게 이제 혼자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되면은 이게 정서적으로도 즐거움이 없으니까 이거 활발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또 쉴 때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 공부라는 것이 너무 고단해집니다. 그런 경로로 가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사람하고 교류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는 것이 그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맞고 유익합니다.
그 다음 스터디 참여하시면 장학금을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장학금 지급 목차가 아니고 스터디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원서 접수 부분을 보십시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바뀌었습니다. 1월 24일부터 월요일부터.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스터디 진행 과정 이런 부분인데 스터디원 담당 변호사 공지는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이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28일 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1월 26일 날 스터디 지원서 접수가 끝나면은 본대로 1월 27일 날 스터디원을 공지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뭐 잘못된 조회 편성이 돼 있다, 아니면 좀 부담되는 조언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요청을 하시면은 1월 28일까지 요청하시면은 수정을 해드립니다. 그다음 예비 모임은 2월 5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가져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 구성인데 조언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친해왔던 6명이 있다 또는 5명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한 조로 편성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없으면 학원에 스터디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조 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진행 시간은 팀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대신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십시오. 3번 한다 이렇게 하는 월화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월수금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패턴을 좀 가지고 하시는 게 스터디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행 장소는 우리 2층에 보면 스터디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습관으로 쓸 공간들이 3층과 4층입니다. 우리가 요 자리가 4층이고 아래층이 3층인데 그 두 개를 학습관으로 쓸 것이고, 그 다음 2층이 이 학습관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스터디룸을 하나 더 조성을 해드릴 테니까 아마 스터디를 구성하더라도 크게 뭐 시간 때문에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오후에 뭐 1시간씩 이렇게 이용하니까요. 아마 한 스터디실에 뭐 6팀, 7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크게 이제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스터디룸을 2개를 배정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그 시간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스터디룸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또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여기 조금 떨어진 한 50m 떨어진 데 가면 A원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또 스터디룸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스터디하는 방향으로 또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6번입니다. 스터디 참여자 장학금 지급입니다. 스터디별로 점수를 내서 포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별 포상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은 뭐 작은 동기지만은 단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팀원들이 팀워크를 맞춰 나간다 이런 부분도 의미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 시간 중에는 출입문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다음에는 입시를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종이 울릴 때까지는 또 퇴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학생들이 뭐 밥 먹는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종료하기 전에 5분 전에 나가거나 10분 전에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이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다 벌점으로 체크되니까요. 그렇게 이동하지 마시고, 또 끝에 보면은 내부 학생이 문을 열어주는 행동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친구들이 문이 잠겼다 문자 보내가지고 좀 열어달라 이렇게 해서 내부 이렇게 뭐 통화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휴대폰은 보관함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흡연석은 별도로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흡연석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흡연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들어갈 겁니다. 흡연에 대한 표시를 해주시면은 흡연석은 따로 지정해 드릴 테니까 그 좌석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민감한 부분이 이제 실내 온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내 온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혹시 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 창가 쪽으로 앉지 마시고, 또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 역시 나중에 창가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오면서 내가 추위를 느낀다 아니면은 추위에 강하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리를 3일 동안에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5번입니다. 주변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필기구 소음 뭐 이런 거 탁탁 놓는다든가 이렇게. 또 불필요한 공부 습관들이 있죠. 뭐 많이 되게 이제 민감하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뭐 다리 떠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부분 이제 스스로를 위해서 고치는 것이 낫고요. 그 다음 불편이 발생하면은 총무에게 연달해 주세요. 총무에게. 아니면 우리 조교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지 마시고
학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현명한 변시 준비를 위한 조언인데 설명드릴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설명드릴 만한 부분은 없고 이제 많이 설명드렸고 또 이제 이 위험성을 여러분은 이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재차 설명드린 부분은 아니고 두 번째만 볼까요? 실패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 이런 부분인데 필요하면은 강의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이 강의 활용도가 학생들이 이제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이 많이 남았을 때 지금은 시험이 이제 뭐 1년 뒤에 남았으니까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시험이 이제 많이 남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강의는 많이 들어가지고 내용을 많이 채운 다음에 시험이 임박할수록 강의 듣는 부담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근데 보통 반대로 시간이 많을 때는 혼자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시험 다가오면 내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그때 느끼니까 그때 허겁지겁 이렇게 강의를 찾아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수험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강의를 좀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실강 듣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시험이 바로 끝났고 지금은 공부를 위한 에너지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마음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시기입니다. 더 많은 시기여서 스스로 에너지를 가동해서 내가 지식을 습득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약해지는 시기인데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 시간은 어떻게든지 머릿속에 지식이 이제 들어가는 시간들은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회복이 되고 하면은 그때 나 시간 확보하겠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지금 오히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하세요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좋은 기회들을 이렇게 동료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많지는 않죠. 옛날에 오면은 첫 달에는 거의 매주 이렇게 학생들 모여가지고 고깃집을 간다든가 아니면 횟집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을 익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공부가 혼자 하면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하면은 그래도 이제 가벼운 길들이 있습니다. 짐을 서로 더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이 조금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대신에 스터디를 통해서 친목을 좀 도모하면은 위험도 없고 그다음 공부에 도움도 되고 이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다음 4번에 시험을 안 보면 안 됩니다. 매일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모의고사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지금 단계는 되게 약합니다. 그건 기본적 이제 의미가 있고 지금 이제 수준에서 어떤 의미를 살려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검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을 보내는데 왜 내가 점수가 낮은가? 또 나는 왜 사례 점수가 낮은가? 객관식 점수가 왜 낮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점수가 안 나오면 뭔가는 내 독서법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섭취량이 적거나 아니면 섭취한 부분이 적절치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그 다음 날 보완해서 시험을 봐보고 또 점수가 안 나오면은 또 보완해서 시험을 봐보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공부 습관, 그 다음에 잘못된 공부 방향 이런 부분들을 모의고사를 보지 않으면 이게 점검이 안 됩니다. 점검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시험을 응시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3번 집, 학습실 이렇게 동선은 최소화할 것이고요. 식당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패턴을 정하십시오. 일주일 정도 내가 다니면 물리더라 이렇게 하면 일주일 단위로 한 곳에 가시고 나는 무던해서 한 달 정도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단위로 가시고 이렇게 해서 매번 나갔을 때 식사를 때우겠다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또 가끔 이렇게 이 학생들은 양이 적으니까 어떤 날은 보면은 우유하고 이렇게 빵 조각하고 이렇게 때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섭취를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 매 끼 일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가서 뭘 먹을까 이렇게 엄마들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역꾸역 한 장소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소모가 또 최소화됩니다.
그다음 5번이 뭐 제일 중요하죠.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됩니다. 학업 모의고사니까 대충 이건 안 됩니다. 학업 모의고사니까 더 치열하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뭐 사적 약속 잡으면 안 될 것이고, 그다음 7번입니다. 매번 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행을 합니다. 타인을 위한 여유를 좀 30% 정도 두자 이런 부분인데, 5급 학생들은 이렇게 어린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우리 이제 변실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그 학생들보다는 뭐 지적 그 훈련을 하는 기간들이 조금 길어서 이 부분을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옆에 혹시라도 거슬리는 행동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일단은 참으세요. 일단 참으시고, 아, 저 학생 때문에 내가 시험이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고, 그다음 어떤 날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날은 이렇게 되게 마음이 이렇게 짜증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 짜증 원인을 이제 제가 외부에서 찾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제가 생활을 또 하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은 깊이는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내가 힘드니까 외부의 여건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날카롭게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옆 사람의 행동에 거슬린다 이렇게 하면은, 아,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마음이 힘들구나, 내지는 몸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쪽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사실은 해결책으로 정확한 원인입니다. 남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바뀌면 되니까요.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데 뭐 지나치게 방해를 많이 한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은 학원에 얘기해 주시면은 학원에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접점을 잘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주 원인이 그 몸에 있습니다. 몸에 있으니까 지금 시기는 몸을 잘 이렇게 컨트롤을 잘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좋은 걸 섭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다음 뭐 벌점 제재 기준, 이게 뭐 작동되는 경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학원 불편 건의사항 전달 방법인데, 처음에 오시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불편한 점은 학원이 뭐 100%는 해결이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전부 해드립니다. 그래서 팀장이나 직원에게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해도 됩니다. 저한테. 그 2번에 보면은 제 연락처가 있죠. 그래서 연락하실 때 이름이 아무개다 이렇게 하고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반드시 답을 해드립니다. 아니면 이러한 이유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니까, 어쨌든 공부할 때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마음에 있으면 공부에 지장을 미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을 해드린다 이런 차원으로 절대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연락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학원에 그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인데 거기는 글 쓰지 마시고, 거기는 예전에 한번 오픈을 하니까 혹여라도 이제 우리 학생들의 전체 수준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글들을 가끔 씁니다. 아주 일부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바로 소통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 예방관리 수칙인데, 이거는 뭐 고민하지 마십시오. 뭐 고민은 뭐 언제 문을 여나요, 언제 닫나요, 뭐 이런 부분은 다 정부 방침이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은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무던하게 현실 속에 그냥 묻어가자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출결 체크는 매 시간에 이제 조교들이 합니다. 지켜주시고, 자리 배정 규정 방법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지문 등록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어느 정도 이렇게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자리를 비울 때는 저를 좀 보시면은 요 자리 비움 확인증이 있습니다. 이걸 꼭 받으셔가지고 책상 위에 이렇게 사유를 적으십시오. 사유를 적어서 올려놓고 이렇게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예컨대 뭐 운동 갑니다, 헬스클럽 갑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적으시고 날짜를 적으시고, 아니면 병원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날짜를 적으시고 시간을 적으시고, 요거를 이제 책상 위에 꼭 이렇게 잘 보이게 올려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고시생들은 옆 사람이 없어지면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이 친구 어디 갔을까 되게 궁금해져요. 궁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서류가 또 있습니다. 요 종이를 적으셔가지고 우리 수업 조교한테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드릴 말씀을 좀 전부 드렸고, 혹시 그 질문할 사항이나 추가적인 건의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 질문이 없으면은 마치고, 혹시 개별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3층에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릴 테니까요. 거기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질문해도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